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예상 체결가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간밤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전일 시장 우리 시장은 양시장 혼조세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0.6%가량, 코스닥도 0.6%가량 각각 하락,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의 800선을 회복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던 어제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FOMC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공포감과 우려심 계속해서 시장에 상존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살펴보면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도 공식적으로 게시가 됩니다. 과연 애플페이 관련주들 그동안 오랫동안 좀 이 이슈를 기다려왔던 만큼 실질적으로 시장에선 어떤 반응 내놓게 될지도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9% 높게 출발하면서 2,390포인트 선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살펴보면요. 0.51% 높게 출발하면서 806.29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빨간불이 강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네요. 자, 삼성전자 어제 장에서는 분위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79%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전일장에서는 1.63% 마이너스로 시장을 마무리했어야 했는데요. 오늘은 각각 0.83%, 1.31%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반도체 부문에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상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자체는 늘리고 있지만 디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늘어난 점유율만큼 실적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점유율의 면에서도 선방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디램 가격 하락에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중국 진출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치 적용을 앞으로 10년간 유예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는 분명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가 저점이다, 지금이 저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산을 어떻게 해나가면서 실적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시장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일장에서는 유일하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 빨간불 켜냈던 종목입니다. 지금 디케듀크 참여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이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업계 최초로 3조 원의 실적을 돌파해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공장 증설, 신규 인력 계속해서 영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연일 들려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이야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1.63% 하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약 1년 전에 애리조나주 퀸크릭의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가량인데 원소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새로 건설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었죠. 하지만 지금 이 계획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절차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비용적인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과연 이 이슈가 어떻게 좀 매듭지어질 것인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업계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 삼성 SDI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자, 어제는 네이버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네요. 자, LG화학 먼저 보면 1.61%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69만 4천 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사실 유니세프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 이후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이슈가 LG화학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비즈니스 이어나가겠다라는 부분도 주가의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0.06%, 0.13%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올 들어서 정말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전년비 30%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올 들어서만 외인들이 7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는 현대차라고 합니다. 기아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깃들어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2조 원대라고 합니다. 한 달 전보다도 7%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라고 하는데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 이렇게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이버, 어제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인공지능 수도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 구상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것보다도 또 국내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3사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주가 훈풍이 깃들었는데 오늘도 0.25% 높게 출발하면서 20만 2천 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짚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보고 계신데요. 오늘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약간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49%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면서 20만 5천 원, 20만 원 위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1.74% 낮게 출발하면서 39만 6천 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각각 1.07%, 1.49%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 LNF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정말 연일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히려 압수수색일 기회로 삼아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 자체가 이미 이전 이슈가 연장되는 분위기가 있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지도 모른다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깃들고 있는 에코프로 관련주들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또 장 마감까지는 어떻게 또 이어지게 될지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LNF 보시면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4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LNF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주가가 흘러가게 될지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자,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 오늘 신작 출시됩니다. 아키에이지워 오늘 출시가 되는데 사전 예약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가장 크게 탄력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트리온 관련주들 올 들어서 모두 삼형제가 웃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제약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는데
0.84% 높게 오늘도 출발하면서 96,100원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 1.05% 게임주 함께 탄력받아주는 모습인데 미국에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SM 0.62%, JYP 엔터테인먼트 0.86% 높게 출발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예상 체결지수 만들어줬기 때문에 간밤 미증시의 훈풍이 과연 우리 시장에도 깃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 살펴보면요. 0.61% 또 높게 움직이고 있네요. 1,31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0.73%, 코스닥은 0.5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시장지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좀 전반적으로 그래도 붉은기가 감돌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0.83%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서비스업 관련해서 NC소프트가 좀 강합니다. 크래프톤도 강하고요. 오늘 게임주들 일단 조금씩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함께 탄력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철강 금속도 좀 볼까요?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1.41% 높게 움직이고 있고 고려아연도 강합니다. 현대제철도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철강 금속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 금속이죠. 중국과도 좀 이슈가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오늘 완성차 업체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코스닥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디지털 콘텐츠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3.03%, 말씀드리는 순간 3.26%까지 상승불 더 높게 켜내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2.57%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홈투스, 네오위즈 홀딩스, 위메이드 맥스, 네오위즈, 위메이드 모두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도 로봇주는 좀 강하게 움직여주네요. 기계장비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2.12% 높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기계장비 쪽에서 보면 PNT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도 영위하고 있지만 2차 전지, 음극재 쪽도 영위를 하고 있죠. 2.17%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계장비 쪽은 아주 강하다, 아주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빛이 좀 더 강하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강관호 앵커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지금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장초와 외국인들이 약하게 팔면서 미국의 반등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 쪽에서 3,200개 순매수 쪽으로 돌면서 이제 장이 가볍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은 2,400 거의 턱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시면 되고 하나씩 좀 볼까요? 지금 오늘 보니까 철강금속 쪽에서 업종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45억 정도 포스코 홀딩스를 순매수를 하면서 1.4%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크래프톤 이쪽까지 좀 번졌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41억 순매수 해주면서 플러스 4.4% 이렇게 특이하게 오르는 현상들이 있고 사실은 이렇게 장이 오를 때 방어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SK텔레콤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전기가스 쪽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쪽도 외국인들이 20억 정도 순 매수를 해주면서 플러스 1.4% 정도 올라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1.3%.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이렇게 순매수 프로그램, 기계적인 순매수를 자꾸 제가 말씀을 장 초반에 드린 이유가 어제도 장 초반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전부 다 마이너스 4%, 5%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저는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계속적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잠재를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에코프로 BM이 저점에서 계속 머물다가 결국은 플러스 쪽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적인 매매가 이렇게 파워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적인 매매가 나타날 때는 항상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은 그 정도로 좀 알아봤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카카오 게임즈 신작 게임 출시한다는 이런 뉴스에 오늘 뭐 외국인들 16억 정도 지금 사면서 아까 뭐 다른 게임도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2% 남짓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 나노 신소재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오늘은 외국인들의 순 매수로 2% 정도로 13억 정도로 올라갔네요. 2.2%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오늘 뭐 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서 이제 시작돼서 고루고루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 매도 쪽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34억 정도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플러스 0.5%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뭐 용인의 클러스터다 이런 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반응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의 속을 좀 태우고 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 추정 이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치를 발표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4월 초에 나올 거죠. 근데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더불어서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조차도 분기 적자가 뭐 4조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거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던 차에 오늘은 기계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프로그램 지금 매도에 나서고 있으면서 36억 정도 이렇게 팔아서 거의 6만 원 전후로 계속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거냐 아니냐는 잠정치 실적이 나오면 그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시설 투자를 더 줄일 거냐, 그래서 공급을 좀 축소할 거냐, 아니면 현재의 얘기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대로 내버려 두고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런 정책으로 계속 밀고 나갈 거냐. 거기에 이제 주가의 향방이 조금 더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파는 거는 포스코 케미칼 57억 정도 지금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 계속 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지금 5% 남짓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한지주 마이너스 24억 정도 팔면서 은행권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행보를 계속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코스모 신소재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여기도 파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뭐 포스코 케미칼 관련 뭐 같이 이제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좀 그 외국인하고 기관 쪽을 보시면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769억까지 늘어났고 코스피까지 합치니까 거의 장초반 현재 9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고 선물은 3천 계약선에서 지금 거의 이제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종목들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순매도는 삼성전자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판호 발급 이슈가 있으면서 넷마블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스타는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3연상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강행코님, 오늘장 일단 개장 시황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기운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오늘 2,400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2,400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오늘장 한마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개장 직후 시황에 이어서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 짚어드리는 실시간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까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앞서서 저희 강앵커님께서 오늘장 한마디 요약해 주시는 거 들으셨을 텐데 네. 자, 본부장님과도 함께 개장 시황 짚어봐야겠죠. 지금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좀 긍정적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이제 이 금융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좀 퍼지는 부분들이 좀 다소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가 0.5%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00선 돌파를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도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단기간으로 이런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거래일에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반발 심리들이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 부분을 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뭐 상승 종목 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보다 뭐 3배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 높은 상황이어서 좀 긍정적인 투심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수급 이탈이 좀 더 강해지는지 여부와 이런 상승 종목 수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역시 뭐 좋은 모습 일단 오늘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0.58%, 0.54%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양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의 금융 불안이 점차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 거래일의 낙폭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역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도 2,400선 돌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 짚어봤고요. 실시간 개장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5종목 살펴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뭐 파노 발급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크래프톤 오늘 자리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SK텔레콤, 기아까지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는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나오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개장 특징주 5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나노 신소재가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뉴로메카, 카카오게임즈 여기도 역시 게임주 있습니다. ST팜, KCS까지 총 5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각각 5종목씩 만나봤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SK텔레콤, 기아 이렇게 5종목 보셨는데 자, 지금 어쨌거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기아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섹터에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 5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금일장에서도 이제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이 좀 시세가 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리튬 강산에 대한 이런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조금은 묵직하다 보니 포스코 엠텍이 과거에 이런 광산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되면서 좀 특징적인 흐름으로 좀 잡아주고 있는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제 헤더 역할을 해주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들이 잘 분출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수직 계열화가 잘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를 바탕으로 이런 이제 원자재들을 조금 끌어오는 이런 라인업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 뭐 원자재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면 실적, 지금 차트적인 자리도 이제 추세 전환을 해서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시장의 변동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력에서의 반납폭도 좀 적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해당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스탁 화면 보셨겠습니다만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10%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죠. 리튬 광산 지분 관련해서는 포스코 홀딩스 지켜보셔도 좋겠고, 또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도 포스코 홀딩스 괜찮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특징주 5종목 나노신소재, 뉴로메카, 카카오게임즈, ST팜과 KCS까지 총 5종목이었는데 뭐 로봇 관련주도 보이고요. 게임 관련주도 보이고. 자, 이 중에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저는 뉴로메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지분 인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해당 종목은 그거를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교촌치킨과 함께 이 치킨 팔이죠. 굽는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치봇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치봇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인건비가 워낙 많이 높은데 이 로봇 팔 하나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분을 고용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보다 로봇 네. 팔 3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사실 더 유리해질 수 있고, 치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튀기고 이제 기름 빼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교촌치킨과 이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기회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커피봇 같은 부분에서도 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좀 협동 로봇 쪽에서의 좀 점유율을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SPG, SBB테크, SPG 시스템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네. 종목군들 다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그룹에 대한 이런 지분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3가지 종목의 상승력과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뉴로메카는 아직까지 그렇게 좀 상승력이 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좀 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일선과의 이격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해서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인수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들이 확인될 때마다 굉장히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감속기에 대한 자체 개발 소식도 있거든요. 아마 1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인수가 들어가게 됐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자체적으로 감속기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뉴로메카도 충분히 추가적인 지분 인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기회를 잡고 저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감속기를 꼭 해야 되나 봐요. 지금. 네, 감속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차 전지 쪽에서 소재단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양극재 쪽이 이 원재료 값의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죠. 근데 이제 감속기 하나만 하더라도 로봇에서 20에서 40%의 원재재 값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의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면 한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양극재 부분이 감속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뉴로메카 하면 우리가 협동 로봇, 특히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봇, 바리스타 로봇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감속기 부분도 추가적으로 영위할 그런 일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닥 개장 특징주는 뉴로메카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따라갈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들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연 따라가도 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놓아줘야 될지 일단 탑 머티리얼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극을 좀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해당 매출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이 매출 비중이 높은데 두 개 합해서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양산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주단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북미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좀 긍정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전극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배터리에 대한 이런 고부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시장에서 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매출단 같은 경우가 97%,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40%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이런 수주 흐름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실적은 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2차 전지 수요들이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이런 수요력은 앞으로 더 과속화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또 2차 전지 안에서의 좀 장비라든지 기타 단으로의 좀 순환매 관점들이 전거래일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급적인 뒷받침도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주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리튬이온 각형 프로토 조립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수주를 보시면 대부분 그 이후로 공시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대한 이런 배터리 판매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 수주 흐름 일단 좋고 2차 전지 전극 부문 영위하고 있는데 2차 전지향 매출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탑 머티리얼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의견. 네, 따라가자 주셨고,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사실 가격 전략은 조금 보수적으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좀 오일선과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5,000원부터 57,500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사실 59,000원 이하부터는 조금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당 가격 라인까지 한번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탑머티리얼을 보실 때 같이 이제 코인테크라는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코인테크의 자회사가 탑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도 지금 자동화 공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탑머티리얼이 조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탑머티리얼의 성장을 같이 받아갈 수 있는 코인테크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도 지금 돌파 라인이기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탑머티리얼은 7만 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신고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에서 사실 이제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거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전극에 대한 좋은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수급적인 흐름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급등력이 유지가 될 수 있으면서 지금보다 최소 10에서 12, 3% 정도는 상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종목에서의 좀 주가의 눌림이 좀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5만 1,000원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신고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탑머티리얼. 앞서서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저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신규 진입에 조금 주저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머티리얼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따라가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코인테크도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또 하나의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덴티스인데요. 덴티스 요즘 그 어머님들 많이 참 좋아하시는 임영웅 씨가 모델로 있는 자, 덴티스입니다. 자, 덴티스도 저희가 자세하게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후발로 움직이는데 뭐 대표적으로 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오스틴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이런 임플란트 섹터에서의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오스틴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제 내부 문제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후발로 이제 덴티움부터 시작해서 좀 상승력이 나왔죠.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임플란트 섹터들의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고령에 대한 이런 고령 사회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서 임플란트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보니 중국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 체크를 하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임플란트를 경험한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VBP라고 해서 이제 중앙집권식으로 대량 매수를 해서 이제 민간에 좀 이렇게 배포하는 흐름에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트라우만 같은 그 전 세계 1위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가격 경쟁력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민간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서 오히려 시장의 이런 캐파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3D 쪽이라든지 해당 부분에서의 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또 덴티스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 포트폴리오 판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뭐 덴티움이라든지 기타 이런 종목군들 비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기타 신흥국에 대한 수요들도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덴티움 치과용 임플란트 사업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국향 매출이 일단 나와줘야 되고 중국향 매출 확대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깃들어 있는 덴티움, 우리가 과연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하창원 본부장님 알려주시죠. 네, 저는 매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 가자, 따라가자. 네. 자, 덴티움 역시 매수 시그널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자, 죄송합니다. 자, 덴티스군요. 네. 자, 덴티스도 역시 매수 시그널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네, 가격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에 거의 들어왔습니다. 8,650원부터 8,800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이 거래량 없는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의 가격 종종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물량들의 엑시트가 나오려면은 해당 거래량들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엑시트가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실적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목표가는 10,000원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00%, 1000%가 좋아졌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을 때 조금 대응 라인은 8,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당 부분에서 견조하게 물량이 모아지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 종목 좀 끌고 가보셔도 좀 괜찮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까지 보여주고 있는 덴티스. 매수가는 8,650원 선에서 8,800원 선 보시면서요.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잡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홉 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9시 반만 되면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펀더멘털 대 센티멘털 관련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두 종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티멘털 쪽에서 먼저 SM, 이렇게 화제 주식이죠, SM. 화제 주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브하고 카카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주가는 뭐 16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폭풍 매도가 지났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더 밀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폭풍 매도 후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집중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커서를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외국인들의 매수세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주가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기관들도 크게 팔고 나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개인들은 열심히 팔고 계시다. 팔고 나간다. 나는 이거 차익 먹고 말련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시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 왜 살까요? 왜 살까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그다음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공개 매수까지 4거래일 남았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시면 23년 3월 26일이에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마감을 하면서 공개 매수를 결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한 35%, 발행 주식 총수의 35%를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데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지금 가격 얼마죠? 지금 가격은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11만 원대 여기에 있습니다. 35%를 15만 원에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뭐 오늘 화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4거래일 동안에 여러분들 이걸 공개 매수를 응할까 말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외국인들은 뭐 공개 매수를 다 신청할 수도 있겠죠.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지분율이 얼마입니까? 21%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1%가 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좀 장기로 놓고 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아, 이 사람들은 공개 매수 후에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 그런 성장을 어떻게 할지에 좀 관심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공개 매수에 응할지 말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었죠. 3월 14일자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펀더 개선, 펀더멘털의 줄임말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펀더멘털, 기초적인 회사의 그림이 바뀔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창업자가 이수만 씨였잖아요. 이수만 씨 이제 1인 프로듀서 체제였는데 이게 이제 멀티,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여러 명이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뀔 거다. 그러면은 좀 더 회사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온 거고 외국인들을 사들어오는 것도 거기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작센터도 5개까지 늘리고 레이블도 멀티 레이블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M이 이번 4거래일 화수목금 남았는데 진동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격이 워낙 11만 원대 있고 공개 매수가가 15만 원대고 외국인들도 지금 사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어제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조금은 이제 뭐 리스크, 뭐 우려 이런 거는 이런 쪽이에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왼쪽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PER 차트예요. 이게 상단에 이렇게 한번 부딪혔잖아. 이게 상단이 44.7배 수준이네요. 부딪히고 한번 내려온 거고 JYP도 그 PER이 거의 33, 35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상단에 부딪혔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PBR로 풀어봐도 상단이 여기 보니까 4.4배 이렇게 나오는데 상단에 부딪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고 이게 성장 스토리가 진짜로 잘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잖아요.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좀 이렇게 진전되는 모습을 봐야 될 텐데 여기는 밸류에이션이 뭐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4일 정도에는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프로야구에 뭐 이번에 좀 WBC가 가지고 좀 우리가 실망감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프로야구 할 때 이런 용어를 써요. 히트 앤드런, 짧게 해서 히트앤드런이라고 그러죠. 치고 달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4일 동안에 이거를 뭐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 차익 실현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가가 11만 원 선에서 있다. 그러면 공개 매수에 응해서 받으면 좋고 받으면 한 35% 이상은 아마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물량도 있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뭐 공개 매수에 나가는 건 아니니까 35%보다 더 한 뭐 50% 이상 공개 매수 응하는 대로 뭐 될 거다. 그렇다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남은 4일 동안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좀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SM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식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펀더멘탈, 기본 체력이 좋고 스토리도 좋고 이런 주식으로는 제가 오늘 DB 하이텍이라는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IT 쪽이죠. 아무래도 이쪽은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주문형 생산, 주문형 반도체 생산 대행 업체입니다. 대행. 그러니까 누가 설계를 해가지고 오든지 팹리스라고 해요. 그런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팹. 이게 공장이라는 얘기거든요. 팹리스. 공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장 없이 그냥 설계만 해옵니다. 설계를 해오면 그 설계도를 보고 이제 이런 수탁 가공 회사가 DB 하이텍이죠. 이런 회사가 해줍니다. 가공을 만들어주죠. 이런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그래서 파운드리하고 지금 팹리스 기능이 한 회사 안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3월 9일 날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위에는 존속회사로 DB 하이텍 이렇게 남게 되고 신설회사로 분할 후에 신설회사로 DB 팹리스 공장이 없는 디자인 반도체 설계 회사가 신설된다. 이런 이제 걸로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인적 분할은 지금 대주주가 30%를 들고 있다 그러면 기존 회사도 30%, 신설 회사도 30%, 소액주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70%를 들고 있으면 이 회사의 지분이 똑같이 여기도 70, 여기도 70 이렇게 다 골고루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인적 분할을 하면.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이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하면은
70%, 30%, 70% 이런 의미가 별로 없고 100% 자회사가 됩니다. 100% 자회사가 되면 무슨 이슈가 생기느냐. 신설되는 회사 이렇게 다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어요. IPO 전에는 형성이 되기가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IPO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IPO 되면 시총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 DB하이텍, 이 존속회사는 저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왜? 할인을 받으니까. 이게 중복계상이기 때문에 이쪽 자회사 밸류를 좀 할인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DB하이텍 주가가 좀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건데 보시죠. 이렇게 소액주주들은 반대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회사 측은 어떡합니까? 계속 이걸 밀고 나가고 있고 잘 될 것 같아요. 대만의 TSMC, 뭐 전 세계 1등 업체잖아요. 이 애들 같이, 이 회사 같이 몸집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파운드리, 이렇게 수탁, 이렇게 가공회사를 계속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크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두 개 회사가 있으면 이해상충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가는 뭐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밸류를 제가 봤을 때 아까 SM하고 다르죠 분위기가 좀 밸류 채널 하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밸류도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터치를 해보면은 수급 외국인들이 그 이슈 있은 뒤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펀더멘탈 주식으로 DB하이텍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SM과 DB하이텍 만나보셨고요. 현재 우리 시장 0.53%, 0.54%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장세도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